자, 지금부터 ohm의 법칙과 저항의 연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학습을 하고 그 다음 문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ohm의 법칙인데요. ohm의 법칙은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회로 내의 저항을 지나는 전류의 세기는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고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ohm의 법칙을 쓸 때 V는 IR 또는 R은 I분의 V, I는 R분의 V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V 나누기 이렇게 해서 I와 R, 그래서 요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V를 구하려면 IR을 곱하면 되고요. I를 구하려면 R분의 V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I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 관계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 자, V를 구하고자 하면 V는 IR이 나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V는 어떻게 된다? 네, I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은 어떻게 될까요? R은 역시 마찬가지죠. 네, R은 I분의 V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hm의 법칙 그래프입니다. ohm의 법칙은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의 크기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전류가 일정할 때 저항과 전압의 관계는 비례한다. 요 세 가지 그래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ohm의 법칙의 그래프는 상당히 중요하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 직렬 연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두 개의 저항 A와 B가 있을 때 이 각각의 저항 A와 B의 저항을 RA 요놈을 RB라고 하고 얘와 동일한 전기적 특성을 보이는 등가회로를 가정하면 이 등가회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등가회로가 있다고 가정하면 요 저항이 R이고 여기가 전압 V가 되겠죠. 그리고 흐르는 전류 I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전체 전류 I는 여기 A에 흐르는 전류 IA, B에 흐르는 전류 IB가 있을 거고요. B에 걸리는 전압 VB가 있고 A에 걸리는 전압 VA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류의 관계는 I는 IA 이퀄 IB가 됩니다. 이게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유도가 됩니다.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실제로 길이 한 길이기 때문에 전하들이 옆으로 셀 틈이 없죠. 그 다음에 전압의 관계는 V는 VA 더하기 VB입니다. 그래서 A에서 소모하는 전기에너지와 B에서 소모하는 전기에너지 합이 건전지에서 공급된 전체 에너지와 같고요. 이게 등가 회로에서 저항 R에서 소모하는 전기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은 R은 RA 더하기 RB가 되는데요. 이 식의 유도는 간단합니다. 자, ohm의 법칙에서 V는 IR이라고 했죠. 그래서 ohm의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V는 I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식에서 이렇게 가져와 보면 V는 IR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무엇과 같을까요? VA가 IA의 RA, 그 다음에 VB는 IB의 R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IR은 IA의 RA 더하기 IB의 RB가 될 겁니다. 그래서 I가 모두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R은
RA 더하기 RB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합성장이 유도가 됩니다. 각 직렬 연결에서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A가 소비하는 전기에너지와 B가 소비하는 전기에너지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전체 회로가 소비하는 전기에너지를 P라고 했을 때 이 P는 각각의 전구가 소비하는 전기에너지 합과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전압과 소비 전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소비 전력의 B는 전압의 B와 같고요. 각 저항의 B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관계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비 전력, 그 다음 전압, 그 다음에 저항, 이 세 개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소비 전력 P는 IV고 이게 I제곱 R이고 R분의 V제곱입니다. 왜냐면 P가 IV인데 V가 IR이죠. 그래서 I제곱 R이 되고요. 또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R분의 V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비 전력은 뭐냐? 단위 시간당 의 전기에너지입니다. 전기에너지. 즉 각각의 전기기구들이 소비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단위 시간당의 전기에너지의 소비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총 전기에너지 소비량은 와트 아워 또는 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P가 IV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PA 대 PB는 자, IA의 VA 대 IB의 VB가 되는데 IA, IB는 직렬해서 같다고 했죠. 그래서 VA 대 VB가 됩니다. 자, 근데 VA 대 VB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A의 RA 대 IB의 RB로 쓸 수 있어요. 또 약분되니까 결국 RA 대 RB가 됩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소비 전력과 관련된 문제는 중학생들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항의 백렬 연결입니다. 전류의 관계는 I는 IA 더하기 IB가 되고요. 이게 이제 역시 전하량 보존이죠. 역시 이 회로와 동일한 등가 회로를 생각하면 이 등가 회로는 어떻게 된다? 그냥 이런 저항 하나에 이런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이 전류 I와 이 각각의 저항이 흐르는 IA와 IB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의 관계입니다. 전압은 여기에 걸린 A에 걸리는 전압 VA와 B에 걸리는 전압 VB가 모두 같습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장 R은 R분의 1은 RA분의 1 더하기 RB분의 1이 되고 그래서 R은 어떻게 된다? RA 더하기 RB분의 RA, RB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합성장의 식을 한번 유도해 보면 역시 옴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자, 옴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고요. IA는 RA분의 RA분의 VA가 될 거고요. IB는 RB분의 VB가 될 겁니다. 이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V는 RA분의 VA
더하기 RB분의 VB가 되는데 VA, VB가 모두 V와 같죠. 그래서 약분하면 결국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저항의 백렬 연결해서 소비 전력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의 전구가 소비하는 소비 전력을 PA라 하고 B가 소비하는 소비 전력을 P2라고 하면 전체 소비 전력 P는 PA 더하기 PB가 됩니다. 이거는 직렬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전력과 전류와의 관계, 앞에서는 소비 전력과 전압과의 관계 있는데 이제는 전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비 전력 PA 대 먼저 PB를 한번 생각해 보면 소비 전력은 아까 IV라고 했죠. 그래서 IAVA 대 IB의 VB가 될 겁니다. 자, 근데 VA 대 VB는 같으니까 약분해 버리면 IA 대 IB가 나오겠죠. 자, 근데 IA는 다시 뭐 RA분의 VA가 될 거고요. 이게 RB분의 IB는 RB분의 VB가 되겠죠. 또 약분되니까 RA분의 1 대 RB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항의 병렬 연결해서 소비 전력과 전류와의 관계 그리고 그 저항의 역수와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소비 전력의 비는 전류의 비와 같고요. 각 저항의 역수의 비와 같다는 것이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소비 전력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전류계와 전압계의 연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마산 서중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했죠. 자, 그래서 자, 전류계와 전압계는 해로에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 플러스 짝대기가 있는 쪽이 이게 긴 짝대기가 있는 쪽이 플러스 극이고요. 건전지에 작은 짝대기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전류계의 표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직류 전류계입니다. 직류. 그리고 이제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교류 전류계죠. 교류를 측정할 수 이건 직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직류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 단자를 연결해야 됩니다. 전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지 플러스 쪽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고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왜 다섯 번째 그림은 안 되느냐? 전류계와 전압계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죠. 전류계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로와 직렬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쭉 직렬로 연결돼야 되죠. 근데 전압계는 요 단자에 요 각각의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즉 이 저항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일종의 단위 전하당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로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의 양단의 병렬로 전압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직렬 연결. 전구 A의 저항의 크기는 2옴, 전구 B의 저항의 크기는 1옴일 때 회로의 합성 저항과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적어 볼까요? RA가 얼마다? 2옴. 그죠? RA는 2옴이랍니다. 자, 2옴. RB는 1옴. 그 다음에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전류는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IA equal I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V는 VA 더하기 VB가 된다라고 했죠. 자, 이걸 일단 기억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저항 R은 어떻게 된다? RA 더하기 RB 하면 되겠죠. 자, RA 더하기 RB인데 여기서는 2옴 더하기 1옴입니다. 그래서 3옴이 합성저항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일단
VA는 어떻게 될까요? VA는 IA의 RA입니다. 그죠? 그래서 IA를 알아놔야 돼요. IA는 바로 전체 전류 I와 같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VB는 IB의 RB라고 적어 놓고요.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I는 전체 전류는 합성저항분의 전체 전압부에 하면 됩니다. 합성저항이 3ohm이죠. 전체 전압은 12V입니다. 그래서 4A의 전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VA는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4A 곱하기 2ohm입니다. 그래서 8V가 되겠죠. VB는 4A 곱하기 1ohm이죠. 그래서 4V 나옵니다. 이 두 개 합치면 12V가 됩니다. 그죠?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전압과 저항의 크기만 다르죠. 자, 전체 전압은 15V라고 되어 있고요. RA는 2ohm, RB는 3oh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직렬 연결이니까 I는 IA 이꼴 IB가 될 거고요. V는 VA 더하기 VB가 될 겁니다. 이 식의 유도 결과에 의해서 합성저항 R은 어떻게 된다? RA 더하기 RB가 되어서 계산하면 2ohm 더하기 3ohm 하면 5ohm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하면 된다? 5ohm분의 15V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4A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 장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면 VA는 어떻게 됩니까? IA의 RA인데 IA가 3A죠. 곱하기 2ohm 하니까 6V가 되고요. VB는 어떻게 됩니까? VB는 IB의 RB가 되죠. 그래서 3A 곱하기 3ohm 하니까 9V가 됩니다. 두 개 더하면 역시 15V가 되겠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이제 문제 4번도 똑같이 풀면 되겠죠. 전압 V가 14V고요. RA는 2ohm, RB는 5ohm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합성저항을 계산하면 2ohm 더하기 5ohm 해서 7ohm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I는 이것도 빼먹었네요. IA 이꼴 IB라는 특성이 있고요. V는 VA 더하기 VB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전류 I를 계산하면 I는 7ohm분의 14V 하니까 2A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VA는 어떻게 된다? VA는 2A 곱하기 2ohm 하니까 4V 나오고요. VB는 2A 곱하기 5ohm 하니까 10V가 나옵니다. 두 개 더하면 14V가 되겠죠. 문제 5번입니다. 백렬 연결입니다. 자, 전구 A의 크기는 1ohm, 전구 B의 크기는 2ohm일 때 해류의 합성저항과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압 V는 12V고요. RA는 1ohm, RB는 튀었네요. RB는 2ohm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전류 I는 IA 더하기 IB라는 관계가 성립하고요. V는 VA 이꼴 VB가 성립하죠. 그래서 합성장을 구하기 위해서 R분의 1은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죠? R분의 1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RA분의 1 더하기 RB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2분의 3이 나오겠죠. 그래서 R은 어떻게 된다? 역수를 쳐야 되니까 3분의 2ohm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근데 전류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IA는 어떻게 되죠? IA는 R분의 RA분의 VA입니다. 자, RA가 얼마다? RA는 1ohm이죠. 1ohm분의 VA가 12V입니다. 그래서 12A가 나오겠죠. IB는 어떻게 될까요? IB는 RB분의 VB가 되겠죠. 계산하면 2ohm분의 12V가 되어서 6A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18A가 나옵니다. 실제로 3분의 2ohm을 전체 전압 12V로 나누면 합성장, 즉 12V를 합성장 3분의 2로 나누면 18A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전구 A의 저항의 크기는 3ohm. 그래서 전압은 얘나 똑같이 12V고요. RA는 3ohm, RB는 4ohm일 때 역시 I는 이 관계가 성립하죠. 그 다음에 V는 VA 이퀄 VB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합성장을 계산해 보면 R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R은 7분의 12ohm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IA는 RA분의 V가 되겠죠. VA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RA는 3ohm이고요. 그것분의 12V 하면 얼마가 될까요? 4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IB는 RB분의 VB인데 이게 내가 12V죠. 이게 12V니까 그죠? 그래서 4ohm분의 12V 하면 3A가 나옵니다. 두 개 합치면 7A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전구 A의 저항의 크기는 5ohm, 전구 B의 저항의 크기는 6ohm이라 했습니다. 회로의 합성 저항과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이제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R분의 1은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죠? 그래서 30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R은 어떻게 된다? 11분의 30ohm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IA는 어떻게 되죠? IA는 RA분의 VA 하면 되니까 5ohm분의 12V 해서 2.4A. 그 다음 IB는 어떻게 될까요? IB는 6ohm분의 12V 하면 2A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가정에서의 저항이 연결인데요. 각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고 소비 전력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R분의 220 하면 됩니다. R이 얼마죠? 2000ohm분의 220V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의 소비 전력은 R분의 220의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ohm분의 220의 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에어컨, TV, 전등 A, 전등 B에 대해서 적용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ohm의 법칙과 저항의 연결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